이번 시간에는 호흡 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원리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의 갈비뼈를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비뼈를 위로 올리면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죠. 이것은 마치 바람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갈비뼈가 올라가면 대기압인 1기압보다 폐 속의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흡 운동을 할 때 갈비뼈가 올라가면 왜 폐의 압력이 낮아지는가에 대한 원리를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호흡 운동은 숨을 들이마셔서 폐로 공기가 들어오는 현상인 들숨과 숨을 내쉬어서 폐에서 공기가 나가는 현상인 날숨을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24시간 동안 호흡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폐는 근육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기관지를 따라서 폐 안에 들어있는 간을 새 기관지를 따라서 폐포까지 가게 됩니다. 이 폐포는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폐포에 도착한 산소는 모세혈관으로 가서 이 적혈구와 결합을 해서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폐가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산소는 근육을 통과해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산소가 모세혈관으로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고 결국 우리는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너무나 쉽게 사망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폐는 근육이 없습니다. 근육이 없다 보니 갈비뼈와 횡격막이 움직여서 호흡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각 부위의 명칭을 보자면 기관, 폐, 갈비뼈, 그리고 흉곽과 복강을 가로지르는 횡격막이 있습니다. 가로횡, 막을 격자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바로 흉곽입니다. 갈비뼈와 폐 사이의 공간을 의미하죠. 이것은 흉곽 모형인데 우리 몸에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연결시켜 볼까요? 먼저 Y자 모양의 관이 보이는데 이것은 기관, 그리고 기관에서 뻗어나오고 있는 기관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무풍선은 폐를 나타내고 있겠죠. 그리고 유리병, 이 공간은 갈비뼈와 폐 사이의 공간인 흉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무막은 횡격막에 비유할 수 있겠죠. 흉곽 모형이 생소할 것 같아서 먼저 주사기를 이용해서 호흡 운동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기체 입자가 벽을 치면서 기체의 압력, 기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스톤을 잡아 당기면 주사기 내부의 부피가 증가하죠. 이렇게 넓어졌죠. 그러면 주사기 내부의 기체 입자가 벽을 치는 힘, 기압은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막 입자들이 마구마구 벽을 칠 때보다는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그 힘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주사기 내부의 압력은 1기압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흉곽 모형에서도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유리병의 부피가 이만큼이었다가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러면 기체 입자 수가 그대로인데 부피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체가 벽을 치는 힘, 유리병 내부의 압력이 원래는 1기압이었다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1기압인 외부에서 1기압보다 작아진 유리병 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몸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원리도 같습니다. 횡격막이 내려갈 때 갈비뼈는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흉곽의 부피는 훨씬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흉곽의 압력은 1기압보다 작아지니까 1기압인 외부에서 폐로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폐와 풍선을 표현하지 않았죠.
원리를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생략했는데 폐와 풍선이 있어도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흉강 모형, 사람의 호흡 운동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무막을 잡아당기기 전, 갈비뼈가 올라가기 전 모두 일기압인 상태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갈비뼈가 올라가고 횡격막이 내려가면 유리병 부피가 증가하고 흉강의 부피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기체 입자들이 주변을 미는 힘, 기압이 낮아지겠죠. 흉강의 압력도 낮아집니다.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편의상 0.5기압으로 낮아졌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풍선의 압력이 1기압인데 유리병의 압력은 0.5기압이 됐습니다. 그러면 풍선의 기압이 더 세니까 밖으로 풍선을 밀겠죠. 그러면 풍선의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폐의 압력이 흉강의 압력보다 크니까 폐에서 흉강 쪽으로 밀겠죠. 그러면 폐의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기압이었던 풍선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기체 입자수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풍선의 부피가 커져버렸으니까 기체 입자가 벽을 치는 힘이 약해지겠죠. 얼마나 약해지냐면 유리병의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그러다가 같아지면 멈추겠죠. 그래서 풍선의 압력이 0.5기압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폐도 마찬가지로 기체 입자수가 아직은 그대로인데 폐의 부피가 커져버렸으니까 기체 입자가 벽을 치는 힘이 약해지겠죠. 얼마까지 약해지냐면 흉강의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그러다가 멈추겠죠. 그래서 폐의 압력이 0.5기압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와 풍선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 1기압인 외부에서 0.5기압인 풍선 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겠죠. 마찬가지로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폐의 압력이 작아지니까 1기압인 외부에서 0.5기압인 폐 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흉강과 폐를 가지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흉강의 부피가 증가하면 흉강의 압력이 감소하고 흉강의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 폐를 누르는 힘이 감소하니까 폐의 부피는 증가하겠죠. 폐의 부피가 증가하니까 폐의 압력이 감소해서 공기가 들어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분석해 보면 들숨인 경우에 흉강의 부피, 폐의 부피가 모두 증가하네요. 흉강 압력, 폐 압력 모두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호흡운동 과정은 원래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게 맞지만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했다는 점을 활용을 해서 간단하게 기억해 봅시다. 들숨 먼저 볼까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자신의 갈비뼈를 이용하면 됩니다. 갈비뼈를 올리면 부피가 증가하죠. 그러면 압력은 반비례 관계니까 압력은 감소해서 바깥보다 압력이 감소하니까 공기가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부피는 흉강 부피, 폐 부피 모두 다 해당이 되고요. 압력은 흉강 압력, 폐 압력 모두 다 감소하는 거죠. 다소 순서를 무시한 경향은 있지만 기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들숨의 경우에 갈비뼈가 올라가고 횡격막은 내려오는 경우니까 흉강 모형으로 본다면 고무막을 아래쪽으로 잡아 당긴 경우가 되겠죠. 이번에는 날숨을 볼까요? 갈비뼈를 이용해서 갈비뼈를 내리면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은 반비례 관계니까 증가해서 바깥보다 압력이 커졌으니까 공기가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부피는 흉강 부피, 폐 부피 모두 감소하고 흉강 압력, 폐 압력 모두 다 증가하는 거죠. 날숨의 경우에 갈비뼈는 내려오고 횡격막은 올라간 경우니까 흉강 모형으로 본다면 고무막이 위로
올라간 경우가 되겠습니다.